1년 전 11월 11일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스님들이 위례 상월선언 천막법당에서 무문관 동안거 수행을 시작한 날입니다. 상월결사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상월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결사의 중심이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7회 대원상 대상의 영광이 일목스님과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립니다. 조선왕실의 불교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보 제296호 7장사 오불회 괴불도를 비롯한 다수의 보물문화재를 서울 도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연고찰 창원 성주사가 100만 창원 시민과 만나다라는 제목의 올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불모산 영산제와 산사문화재를 끝으로 해양했습니다. 한강에 인접해 있지만 차도로 분리돼 있던 서울 강동구 암사 유적지와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가 녹지길과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며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1년 전 11월 11일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스님들이 위례 상월선언 천막법당에서 무문관 동안거 수행을 시작한 날입니다. 한겨울에 난방도 없이 하루 한 끼 공양에 의지한 14시간 수행 정진에 사부대중들이 결집하면서 불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결사가 이뤄졌는데요. 상월결사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상월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결사의 중심이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원 청사를 강남 봉은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깜짝 선언했습니다. 조계사 성역화 불사와 봉은사 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년 내 현재 청사를 신행단체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선센터와 이제 가능하면 테니스까지 흡수해서 1700년을 대표할 수 있는 본산의 어떤 총무원을 지으려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크게 가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총무원장 연임에 성공하며 종단 정치에 큰 획을 새겼지만 총무원 강남 이전은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 10월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이후 최초로 온전하게 8년 소임을 마치고 박수 속에 청사를 떠났지만 재임 말기 3선 연임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밖에서는 총무원장이 3선을 위해서 뭔가 그것도 아주 음흉하게 뭔가 일을 꾸미는 것처럼 계속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후 자승스님이 향한 곳은 백담사 무문관입니다. 종단 정치의 정점에서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가 하루 한 끼 공양에 의지해 수행 정진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퇴임 2년 전부터 무문관 입방을 준비했고 홀로 무문관 수행을 마치고 난 후 계획한 것이 노천 정진이었습니다. 서울역과 탑골공원 등의 여러 후보지를 거쳐 뜻있는 대중들의 참여가 상월선언 천막결사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봄에 스님께서 노숙을 하시겠다. 그래서 막 본사 주지스님들이 계속 말렸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94년 이후 첫 총무원장 연임과 강남선언 그리고 백담사 무문관 수행은 불교 중흥이라는 화두 속에 상월결사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7회 대원상 대상의 영광이 일묵스님과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대원상 대상 출가 부문 개인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출제가가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를 운영한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부문 대상 단체상은 지상파 최초의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방송 모연을 통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도와온 BBS 불교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차지했습니다. 출가 부문 특별상은 조계종 대해사 국제선원장 대해스님과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호스님이, 장려상은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 도웅스님이 각각 수상합니다. 제가 부문 특별상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성규 회장이, 장려상은 아이고 전런 강산 대표와 불교인재원 박희승 이사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고, 시상식은 오늘 1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립니다. 조선왕실의 불교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보 제296호 7장사 오불회 괴불도를 비롯한 다수의 보물문화재를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사찰의 불교 미술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 중앙박물관과 이 교구본사 화성 용조사가 공동 주최한 특별전. 불교가 억압받았던 이른바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 꽃피운 유구한 불교의 미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왕실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성고를 통하여 불교와 왕실 문화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특별 설치한 안성 7장사 괴불입니다. 길이 6.56m, 폭 4.04m 크기의 이 오불의 괴불탱은 지난 1997년에 국보 제296호로 지정됐습니다. 조선 당대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이번 용조사 특별전에서 처음 공개돼 오는 1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선보입니다. 자비에 비추어 이 땅에 놔두신 부처님이시여 코로나19로 좌절과 시기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자비 광명을 내리소서. 기념관 내 불교 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보물 제1627호 7장사 인목왕후 어필 7원시와 보물 제1795호 청원사 건칠 아미타불 좌상 복장 전적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933년 조성된 용주사 괴불은 오는 16일에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7장사 괴불 고불식을 겸한 개막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선 왕실의 원당 사찰인 용주사 특별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문중경파는 세계적인 문화재라고 할 것입니다. 높고 높은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한 이 불교 경전은 각박해져가는 사회 흐름 속에서 현대인들한테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화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용주사 선대 스님들의 선 수행에 대한 의지와 도심 포교를 위한 원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가상현실로도 관람할 수 있는 효심으로 나튼 불심의 세계, 화산 용주사 특별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27대 주윤식 회장 선출 이후 첫 운영위 회의를 갖고 새 집행부의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습니다.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포교원장 지홍스님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중앙운영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4사분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회의에서 제27대 지도법사의 제8교구 직지사 선원장 의성스님을 주대하고 부회장의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을 포함해 김상규 전 감사원 감사위원, 권순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18명을 임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들을 대상으로 첫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총무원 사회부는 해인사와 백양사, 통도사 등 15개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들과 상견례를 겸한 화상회의를 갖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행정구역별 불교사회봉사단 조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스님을 비롯해 제2교구 용주사 사회국장 일중스님, 제3교구 신흥사 묘근스님, 제4교구 월정사 유엄스님 등 23개 교구본사 가운데 15곳의 사회국장 스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불교적 소재와 정서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선보이거나 제작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불교 영화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편이 되고 영화를 매개로 한 포교 활성화의 가능성도 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안 춥습니까? 안 춥습니다.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불교 성지이자 세계의 중심이라는 티베트 카일라스 산으로 가는 오지 순례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입니다. 84살의 이춘숙 할머니는 몽골 대초원에서 출발해 고비 사막과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을 지나 카일라스로 향하는 2만 킬로미터를 석 달간 순례했고 문화인류학자이자 영화감독인 아들이 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가 2014년에 히말라야 까그베니 마을을 다녀와서 그곳에 600년이 넘은 사찰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 사찰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순례가 시작이 되었고 2017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팔순의 여행자는 꽁꽁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카일라스 산의 얼음길을 오를 때도 부처님을 찾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북인도 보드가야에 가서 밥 굽는 거린들을 위해서요. 쌀과 담요도 나누어주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건강이 되면은 그곳에서 경제가 허락되는 대로 한 달이나 밥을 해주고 그 거린들하고 같이 생활로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지난 9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인생의 굴곡을 담은 순례길과 그곳에서 만난 뜻밖의 인연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웃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사랑하고 중생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것들이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불교적 소재와 정서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최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랑 식객으로 잘 알려진 불자 임지호 셰프가 생이별한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등을 그리며 108가지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영화 밥정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중견 배우 김명곤 등이 스님으로 출연해 삶의 인연에 대해 생각해보는 영화 구르는 수레바퀴도 대중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독립영화감독 구담 스님은 80년 5월 당시 출가 수행자가 겪은 실화를 소재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5월의 만다라를 내년 3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불교의 참된 가치를 알리고 대중의 공감도 얻을 수 있는 불교 영화들이 영상 세대와 소통하고 영화를 매개로 한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제주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청정 제주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제주 지역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제주 종교 지도자협의회가 제주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란 주제로 평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선 불교 부르나 스님 중창단, 천주교 펠리스 중창단, 기독교 제주 CBS 아카페 합창단, 원불교 원음 합창단이 출연해 화합으로 아픔을 치유해 나가자고 노래했습니다. 음악회 마지막에는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와 코로나 퇴치송을 부르며 행사를 회양했습니다. 천년고찰 창원 성주사가 100만 창원 시민과 만나다라는 제목의 올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불모산 영산제와 산사문화재를 끝으로 회양했습니다.
회양법석은 지난 5개월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역사와 전통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의 지혜를 찾아보자는 염원도 담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주무주의 원혼을 천도하는 불모산 영산제가 펼쳐집니다. 예대령에서 간욕, 신중작법, 시식봉송 등에 이르기까지 전통 방식의 불교식을 재현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인문학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시민 불자들에게 불모산에 얽힌 또 하나의 전통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어진 산삼문화제는 법고, 모고, 운판, 범종으로 이어지는 사물시연과 헌달의 예불로 시작됐습니다. 동안스님의 해신곡, 정율스님의 해탈 등 불교음악과 경남 국악간현악단 휴회무대, 현악 오중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동참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의 염원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이들 어려우실 건데 우리 선조 조사스님들이 일구어온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라가 태평하고 우리 백성들이 그야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원한 마음이 이 오늘 산사음악회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은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공연, 답사 등의 형태로 풀어내는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5개월간의 성주산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주사는 유무형의 성주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문학과 다양한 가르침을 지금 해주고 계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월의 마지막 밤, 올해 문화재 활용 사업을 향한 성주사는 내년에는 성인이 머무는 곳, 성주사로 가자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시민들을 만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한국실내공기질관리기술협회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독살균제를 기증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기술협회 정화찬 회장은 서울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인 보인 스님에게 2,500만 원 상당인 소독살균제 2톤을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재단 산하 전국 사회복지시설 180곳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강에 인접해 있지만 차도로 분리돼 있던 서울 강동구 암사 유적지와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가 녹지길과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며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이를 위해 암사 유적지 주변 올림픽대로는 지하화가 추진되고 마곡지구는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특화지구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마곡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하나뿐인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내년까지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을 완성한다는 서울시의 CRT 핵심 네트워크의 일환인데 기존 자전거 도로 사이의 단절 구간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목표는 레저뿐만 아니라 출퇴근 같은 일상 생활용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곡지구랑 한강의 자전거도를 연결하면서 지구 내에 어떤 활발했던 자전거 이용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서울식물원 습지공원 인근에 개통된 마곡한강 자전거 전용 도로는 총 길이 790m에 폭은 3m로 차도, 보도와 분리된 오로지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도로 곳곳에 표지판과 태양열 LED 표지벽이 설치됐습니다. 당초 이곳 마곡지구에서 한강으로 가기 위해선 인근 나들목이나 육교를 거쳐가야 했지만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한강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대중교통을 피해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른바 자출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곡한강 자전거길은 시민들의 출퇴근 편리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연결된 영등포나 여의도로 가는 것도 편해집니다.
여의도는 서울의 대표적인 일자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하시는 시민분도 편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로 단절됐던 한강과 서울 암사선사 유적지를 녹지길로 연결하는 암사 초록길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암사 초록길 사업은 과거 2011년 한 차례 시작됐지만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나루 한강공원과 서울 암사동 유적 사이의 올림픽대로 왕복 4차선 구간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완공 예정인 암사 초록길이 열리면 서울 암사동 유적이 한강과 연결돼 새로운 역사, 문화,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여성불자 모임 99 장학회가 경북 김천 청암사를 찾아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99 장학회는 청암사 대웅전에서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 300만 원과 발전기금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봉은사 여성불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99 장학회는 현재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송광사와 청암사 강원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1년간 청암사 학인 스님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감노수 장학회와 주한식 가족장학회, 마석도 가족장학회 등 청암사에 대한 장학금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도법사 스님을 추대하고 부회장단을 임명하는 등 새 집행부의 진용을 갖췄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될 우수한 제가불자들의 발굴과 육성에 중앙신도회가 더욱 힘을 쏟아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